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지금 언론에 이상한 책 하나가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언론 보도 내용이 되는데요. 책 제목이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책이에요. 보니까 문재인의 회고록이다. 그래서 외교 안보 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통령직에 있었으니까 이런 책을 쓸 수도 있겠는데 보니까 당시 연세대학교 정외과 출신으로 외교부 1차관에 뜻밖의 횡재를 했던 어쩌다 공무원 최종건인가 하는 이런 외교부 1차관 했던 이런 자가 지금 문재인과 대담을 하고 책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워싱턴까지 결단의 순간들 말이 참 멋있습니다. 평양에서 워싱턴까지 A4 용지 들고 무슨 결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이런 걸 보고도 만약에 지금 법무부, 검찰, 대통령실 이런 데에서 문재인 씨에 대해서 특별수사, 정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같은 집안 식구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이거를 입증하는 것밖에 다른 일이 아니겠죠. 근데 기가 막히게 지금 리듬을 뽑아놓은 거 보니까 혼밥 외교 논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문재인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내 김정숙 씨에 대한 얘기겠죠. 아내의 인도 방문은 첫 단독 외교였다. 관광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언론에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라 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지금 망발을 짓거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않는다. 그러면 이원석이 저자도 같은 팀이고 또 현재 법무부 장관도 같은 편이고 대통령도 같은 편이다. 이 얘기가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나서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7일 공개된 회고록에서 2018년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논란에 대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지금 언급을 했다 그래요. 첫 단독 외교랍니다. 자, 그러면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 나중에 개장할 때 재차 초청했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서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소상히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그래서 이 대담을 진행했던 이 최종건이란 자가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니까 문은 첫 외교가 아니라 첫 단독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지금 했대요. 자, 그러면서 문이 외국에 순방 가면 그 나라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유적이나 문화재를 볼 때가 있는데 그걸 관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아내도 이집트에서 가자 피라미드 갔다가 관광했다고 비난받았다. 이어서 그러나 그것은 외교 일정 속에서 그 나라가 홍보하고 싶은 유적이나 문화재를 기껏해야 30분 남짓, 길어야 1시간 그들을 안내에 따라 브리핑 받고 돌아오는 것이어서 관광이 아니라 치러야 할 외교 업무일 뿐이라고 지금 했대요.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금 영부인 문제 때문에 안에서 내조만 하라는 식으로 되는 것은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실제로 세계 외교 무대에서 배우자 외교가 활발하다라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2017년 12월 초에 갔었죠. 방중 기간 중에 혼밥한 논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라고 반박하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서 쌀국수집을 방문해요.
서민적인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은 베트남 국민에게 다가가 마음을 얻으려는 큰 성의가 아니냐. 그것이 현지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금도 중국 식당에서는 그때 내가 먹은 음식이 문재인 대통령 아침 세트라는 메뉴로 만들어져 많이 팔리고 있고 내가 앉았던 좌석도 표시해 놓았다고 들었다. 이어서 최근에 중국 여행을 갔다 온 분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식당은 그 때문에 장사가 잘 돼서 크게 확장했다고 하고 내면 벽에 우리 일행이 식사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했더라. 그런데 그것을 혼밥 논란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 외교를 굉장히 후지게 전락시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부가 부족하고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좀 이따 평가를 할게요. 그리고 처음 외교 무대 나가면 낯설고 서먹함이 있다. 나는 그런 어려움이 거의 없었다 할 정도로 해외 정상들이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느낀 한국 국민의 저력과 성숙함, 기적 같은 민주주의의 회복, 그런 것이 세계의 민주주의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한국과 나에 대한 큰 호의로 나타났던 것. 그래서 처음 외교 무대에 나가면서 별로 어색하지 않게 다른 정상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이고 이게 아마 문재인 씨가 본인의 책, 자기의 회고록에서 읊은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 저는요, 정보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국가 원수의 해외 순방에 수차례 현지에서 사전 선발대로 파견되어서 경호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원만한 국가 원수의 현지 국가 방문을 주도하기 위해서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차례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마이너스 땡땡 데이에 미리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매일 저녁마다 써서 올리는 보고서에 의거해서 본부나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대통령의 순방 계획에 대해서 조금도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주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선 뒤에서부터 얘기하면요. 세계의 외교 현장에 나가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서먹함이 자기는 없었다 그런데요. 자, 서먹함이 없어서 그 맨날 둘이서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한쪽 귀퉁이든지 중앙에 서지도 못해요. 꼭 가장자리에 서서 뻘쭘거리고 눈알만 빙글빙글 돌리면서 희죽희죽거리고 있는 바보 얼간이 같은 모습을 우리는 5년간 보아왔었죠. 그 역대 어느 여자들보다도 가장 많은 횟수로 국빈 외국 방문 행사에 동원됐던 우리 김 여사, 그녀의 천박함과 수준 낮음은 이미 전 세계에 유명합니다. famous한 것이 아니라 notorious한 거예요. 악명이 유명하게 떨쳐져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전혀 지금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해왔는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자,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제 전문 영역입니다. 중국의 국빈관이 있죠. 바로 조보대가 있습니다. 띠아위타이. 그 띠아위타이에 저도 수차례 출입을 해봤고 귀빈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해 본 사람이 접니다.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당시에? 혼밥 논란이라고 말하는 그거는요. 우리가 과거 제가 김영삼 씨가 대통령 자격으로 1994년도가 되겠죠? 1994년도 벌써 시간이 꽤 됐습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북경에서 그 사전 활동을 했었고 또 96년도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김영삼의 방미 행사 때 그 행사 준비를 했었는데요. 자, 이런 걸 보고 있노라면은요, 우리 문재인 씨가 정말 대단히 이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교육을 못 받았다라는 게 지금 표가 나고 있어요. 자기 말 맞다나 우리나라 외교를 후지게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혼밥 논란 때문에 그렇게 그 혼밥이라고 비평하는 국민들의 시선 때문에 외교가 후져진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능력 부족에, 학습 부족에, 그리고 외교 매너 부족에 외교관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받아야 될 그런 주도 면밀한 교육을 덜 받고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무식한 짓을 한 거예요. 자, 과거 노무현이 대통령 자격으로 방중을 했을 때도요. 그 정말 허접한 노무현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중국 공안부 경위국과 함께 최고의 경위를 하고 최고의 경호 수행을 하면서 대통령의 면을 세워줬어요. 마찬가지예요. 김영삼 역시 후줄근한 사람이고 촌스럽고 무식하지만 그가 대통령의 자격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저를 비롯한 모든 요원들과 대통령 경호실은 국가 원수의 방중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성공리에 방문을 마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자, 문진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국빈 방문으로 국가 원수가 상대 국가를 방문하잖아요. 단 한 끼도 그 나라에서 그냥 넘기질 않습니다. 그게 외교 관례고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는다? 혼자 밥을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 돼? 국빈관 조대 안에서 차려준 밥을 갖다가 우리들 성을 위해서 먹는 거는 있을 수 있어도요. 밖에 기어 나가서 중국 측에서 밥을 안 주고 우리가 식당을 찾아가서 아침에 그 여우티아오라는 거 있어요. 기름에 튀긴 우리 꽈비 같은 과자인데 거기다가 콩국물에다가 이렇게 먹고 하는 게 무슨 서민 생활을 맛보고 진짜 지나가는 개도 안 웃습니다.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못 배우고 무식하고 쌍스러워서 이런 일 해놓고 이걸 부끄러운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할 줄 몰라. 그런데 이렇게 이것만 있어요? 대통령도 없는 체코에 왜 찾아갑니까? 그리고 아르헨티나 가는 도중 아니었네 그때? 그러면 아르헨티나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유럽 갔다가 왜 그렇게 남미로 갑니까? 그리고 라오스인가에서는요. 의장대 사회를 봤는데 이 나라 대통령 국가원수가 누구예요? 그 당시 문재인 아닙니까? 그런데 부인이 먼저 사회를 받고 그 엉덩이를 흔들면서 먼저 가요? 트랩에도 먼저 올라가고 어느 나라에서 배워먹은 예의범절이 그따위 예의범절이 있어요? 예? 어느 나라 디플로매틱 프로토콜이 외교 관례가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캄보디아 갔을 때 자, 시엠립에 있는 앙코르와트는요. 활주로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역이 이런 게 747이 이착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뭘 했죠? 한국에 있는 2호기를 또 불러왔죠. 짧게 내린다고.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김정숙 씨가 이집트에 가갖고 가자 피라미드 가서 그쪽의 관광국들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기껏해야 고작해야 30분 1시간 갔다 왔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기간이었죠? 팬데믹 기간이었죠. 코로나. 중국에서 전 세계에 전파시킨 코로나로 인해서 이집트도 통행이 제한받던 시기예요. 자, 그런데 김정숙만 유독 특별 대우를 받고 가자 지구에 가서 피라미드 구경하고 스핑크스 구경했다고? 그게 설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지금 돌아와 놓고 부득불 주재국에서 요청하는 바 때문에 할 수 없이 관광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집트 순방했을 때는 기재부 장관도 대동 않고 누굴 데려갔죠? 그렇죠. 수출입 은행장 봉중규를 데려갔죠. 그리고 EDCF, EDPF 얼마를 이집트에 빌려줍니까? 차관 형식으로 2조 원인가 3조 원을 빌려줬다 그러죠. 그리고 그 돈 속에는 북에 김정은이가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사에게 갚아야 될 6억 달러가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김정은의 밥풀떼기 문재인이가 가서 대신 갚아준 거 아니에요. 덕분에 그 6억 달러가 이집트 오라스콤의 계좌로 들어가는 모든 돈의 흐름을 누가 봤어요? 미국 재무부가 봤죠. 확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을 오늘 때릴까 내일 때릴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아마 고민 중인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수사합니까 안 합니까? 착수조차 안 했죠. 착수조차 안 했죠. 그리고
방송국 방송 중계 차량들 9.19 선언할 때 남쪽 대통령이라 그러면서 평양 가서 연설할 때 우리 방송 차량들 안 갔나요? 갔죠. 방송 장비는 갔죠. 그거 다 어디 갔어요? 평양에 두고 왔죠. 그거를 미국에서 지금 다 한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MBC, KBS, SBS 이런 방송국들은요, 지금 저쪽에 안동 그 시골 안에 내지는 말이야 강릉 무슨 삼척 이런 데다가 갖다가 민영화 시켜갖고 갖다 박아놔야 돼요. 재구실 못하는 방송사들이니까. 특히나 KBS 국민의 혈세로 수신료 얻어서 줄 필요가 1점도 없는 그런 조직이죠. 자, 그런 짓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조사를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공산사회권에서는 텔레비전 방식이 PAL 방식입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NTSC 방식이에요. 전혀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장비를 혼용할 수 없다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를 왜 두고 왔어요? 방송 중계 차량 왜 두고 왔어요? 다른 용도로 좀 쓰고 있죠? 미국에서 다 알고 있죠? MTCL이라는 국제협약이 있어요. 바세나르 협정도 있고요. 모든 것에 다 저촉이 됐어요. 자, 이제 대한민국에 돌아올 답은요. 너희들 이런 짓을 했어? 북한에 지원해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재명이도 김성태 통해서 800만 원 줬는데 플러스 알파가 또 있네? 또 있어. 그러면 유엔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대북 제재법은 다 위반하고 주지 말라는 돈 주고 장비 주고 돈 주고 뭐 하는 놈들이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왼쪽으로 가고 있죠. 가면 어떻게 되죠? 자, 고통받는 건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책을 써놓고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대로 두고 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결국 한 집안 식구란 얘기죠. 자, 지켜볼까요? 그러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해결 방법은 국민들께서 스스로 각성하고 스스로 각자 도생을 해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기왕이면 국민들께서 각자 도생하는 연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올바른 정신을 가진 자유우파 진영의 결의의 민족의 지도자를 찾으십시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이런 전임 대통령들의 좋은 점, 잘하셨던 점 이런 점들을 구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문재인 씨처럼 외국어 안 되는 사람 대통령 뽑으면요 국제사회에 나오면 개망신입니다. 무슨 G20를 가던 뭐 유럽 무슨 정상회의를 가던 어디를 가던 늘 어때요? 둘이서 옷만 번지르르하게 비싼 옷 입고 가서 한쪽 귀퉁이 이렇게 서서 촌놈 촌년처럼 그러고 서 있었던 게 바로 문재인 김종숙 부부 아니에요? 아니 그 외국 사람들하고 그냥 하이하고 웃으면서 헬로우 하와이유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워싱턴에 가서 정상회담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대해줬어요? 통역이 얘기하려니까 어떻게 해? 됐어. 그만해. 들을 필요 없어. 똑같은 얘기. 그리고 한 10몇 분 만에 끝내고 자리를 떠버리고 나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망신을 당했는데 뭐?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져서 국제사회가 우리를 인정해줬다고? 세상에 이런 오역 강제로 지금 스스로가 지금 통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는 거라고? 누가 믿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그런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현재 국가기관, 대통령실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에서는 조사에 착수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문재인 씨 일가가 범죄단체로 지금 입증되고 있잖아요. 사위 서창호예요. 지금 문다혜랑 살다가 좀 이혼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혼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사위란 사람이 이스탄공,
이상직으로부터 받은 제3자 뇌물죄는요, 결국 그 모든 범죄의 시작점이 어디였다? 청와대였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가서 어마어마한 연봉과 혜택을 받고 집을 제공받고 아이의 국제학교 교육비까지 싹 다 해서 초특급 외교관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다 살다 왔어요. 자, 와서는 지네 집으로 안 가고 청와대 살면서 국고를 탕진했죠. 자, 그게 딸과 사위의 모습인데 최근은 딸 문다혜는 청와대 비서진들과 수상한 돈 거래가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것을 찾아보면 엄청난 일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본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넘긴 게 있잖아요. 바로 USB예요. 지금요, 미국의 NSA, 국가안전보장국,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라고 하는 NSA가 문재인 씨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무슨 말을 했고 또 평소 대통령실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밑에 있는 586 비서진 그 간첩들과 뭔 얘기를 했는지 미국이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다 보고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이제나 저제나 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수상 와가지고 왼쪽으로 지금 급선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미국이 지금 아마 입맛을 다시고 있을 거예요. 뭘 할지. 자, 이런 사태를 보고서도 국가기관에서 조사 안 한다? 수사 안 한다? 그러면 같은 편이란 얘기지 결국. 네? 지금 문재인 씨는요, USB 말고도 또 뭐가 있죠? 통계 조작했죠. 그 다음에 원전, 에너지 현황을 갖다 조작해서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대신에 그 중수로 발전소를 북한에 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 통해서 엄청난 돈도 보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USB에 담겨 있는데 추가로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소스코드라든지 뭐 패스워드라는 이런 중요한 자료를 넣어서 보내고 대통령 기록물실에서도 다 삭제했으니까 안심하고 가져가라고 김정은에게 안심을 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대화를 나눈 게 미국의 정보기관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관타나모 끌려가면 거기서 거짓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자, 그런데 부인 보니까 김정숙 씨도 만만치 않게 국정원의 비밀 공작 활동비로 가는 소위 특별활동비, 특활비라고 그러죠? 그거를 한 번도 쓰지도 사용하지도 않은 신권을 관봉권 붙은 채로 들고 다니면서 돈질을 했지. 신발 산다고, 옷 산다고, 핸드백 산다고, 폐물 산다고. 자, 지금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조직에서 그 얘기를 쭉 예산을 끄집어냈는데요. 지금 한 400억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김정수 씨가 쓴 돈이.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특검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애가 그 생긴 못하니까 쪼만해서 간이 콩알만해서 그런지 뭐 검찰총장 그 취임 청문회를 할 때는 뭐 꽤나 검소하게 살고 뭐 사치도 않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신금을 며칠 울린 적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이 친구 하는 짓 보니까 빠따를 쳐도 지금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풀장 속에 넣고 두들겨 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국가기강이 빠져있는 이런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큰일입니다. 큰일.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의 이 회고록에 대한 제가 평가를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운영이 되잖아요. 이 나라 미래 없습니다. 미래 없고 결국에 과거 예언가들이 예언한 대로 2025년에 뭔가 큰 변화가 생기면서 대통령이 바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역술가들 얘기기도 합니다. 제가 꼭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동서양 막론하고 2025년 9월경에 그런 일이 한반도에서 벌어진다는 그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살고자 한다면 대통령실이나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현상을 똑바로 보고 바로 일하세요. 바로 일 안 하면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물 나게 만들었죠. 여러분도 눈에 핏물만 나는 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겁니다. 제가 역술인도 아니고 예언가, 점성가도 아니지만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잖아요. 내 눈에 핏물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후손들에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당대에 자기 자신이 바로 거기에 대한 응징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평범한 세상사 진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가겠다. 그럼 뭐 방법이 없죠.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죠. 친환경, 무상급식, 일식삼찬, 밥값을 안 내도 되는 그런 특급 호텔에 가게 되는 거에는 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애청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